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AAA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여러 장점과 이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가 어떨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후쿠시마 사고의 경락 건물의 폭발 과정만 보고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그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들은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로 분류된 냉각제 상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원리가 유사합니다. 다만 물을 원자력 에너지, 즉 핵분열로 끓인다는 것이 다릅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원자로에서 열을 가져오는 냉각수와 터빈을 돌리는 급수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물로 물을 끓이는 것이죠. 이때 원자로를 식히는 물을 1차 측, 그리고 1차 측에서 열을 가져와 증기를 만든 후 터빈을 돌리는 물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에 있는 가합형 원전은 한층 더 높은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원자로를 지나는 물은 방사능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1차 측과 2차 측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학적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로 물을 끓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일 겁니다.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이기 때문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한 사람도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1차 측의 냉각수의 압력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압이 낮은 산에는 밥이 설익는 것처럼 반대로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가압기를 통해 1차 측 냉각수에 약 150기압이라는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아마도 사건의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일 겁니다. 극히 낮은 확률로 원자로의 1차 측의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150기압이라는 압력이 걸려 있으니 낮은 확률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원자로 냉각수 상실은 원자로 냉각이 되지 않아 원자로가 과열되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냉각수 누출의 양에 따라 사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B 로카, 스몰 브레이크 로스 오브 쿨런트 액시던트라고 불리는 소형 파단 사고입니다. 원자로에서 증기 발생기로 가는 1차 측 배관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뚫려 냉각수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새어나오는 냉각수의 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원자로 내의 1차 측 압력이 비교적 천천히 감소합니다. 원자로 내의 압력이 감소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원자로의 제어봉을 긴급하게 삽입하여 원자로를 정지합니다. 이때 제어봉은 원자로의 중성자를 흡수시켜 원자로의 출력을 떨어뜨리는 장치입니다. 중성자는 산소와 역할이 비슷합니다. 촛불을 끄기 위해 뚜껑을 덮어 산소를 없애는 것처럼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ECCS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이라고 불리는 비상노심 냉각 계통이 작동합니다. ECCS가 작동하게 되면 고압 안전주입 계통에서 냉각수를 다시 채웁니다. 그리고 소형 파단 사고는 원자로 내의 압력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고압 안전 주입 계통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물을 강하게 밀어 넣어 주어야 하니까요. 최종적으로 소형 파단의 경우 사고 전개 속도가 느려서 운전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원자로는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라지 브레이크 로스 오브 쿨런트 액시던트라고 불리는 대형 파단 사고입니다. 대형 파단 사고는 소형 파단 사고와 다르게 사고 전개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때문에 운전원이 즉시 개입할 수 없어 더 치밀하게 ECCS를 구성합니다. 대형 파단 사고가 일어나면 원자로 내의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원자로는 이 순간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원자로 내의 냉각수 온도는 300도씨가량입니다. 이 순간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원자로 내의 냉각수가 순식간에 증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워낙 순식간의 일이라 제어봉이 내려오기 전이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1차 측의 냉각수의 역할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중성자 속도를 조절하고 중성자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특정 중성자 속도에서만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의 중성자 감속이 중요합니다. 즉, 물이 중성자 속도를 적절하게 줄이지 못한다면 핵분열 반응은 멈추겠죠.
아까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원자로 내의 급격한 압력 감소로 원자로 내의 증기 때문에 기포가 가득 찬 냉각수가 들어있습니다. 기포는 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성자를 적절하게 감속시키지 못해서 핵분열 반응이 멈춥니다. 기포로 인해 물의 중성자 흡수가 감소하였지만 그것보다 중성자 감속이 안 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형 파단 사고에서 제어봉이 삽입되기 전에 사고가 빨리 전개되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형 파단 사고에서 원자로 내의 기포 때문에 핵분열 반응이 멈추면 그와 동시에 피동 ECCS가 작동합니다. 피동이란 인간의 개입 없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피동 ECCS에서는 항상 원자로 내부에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압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그 즉시 냉각수를 집어넣습니다. 이는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동 ECCS가 원자로 내부에 냉각수를 급하게 집어넣었지만 대형 파단 사고이기 때문에 들어간 물은 곧이어 다시 새 나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센서로 작동하는 저압 ECCS가 작동하여 원자로 내부에 냉각수를 지속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원자로 안전은 해결됩니다. 다만 소형, 대형 파단 사고에서 밖으로 나온 냉각수는 어떻게 될까요? 원자로에 비해 매우 낮은 압력인 경락건물 대기로 냉각수가 누출되면 그 즉시 증기로 변합니다. 증기로 변한 냉각수는 경락건물을 꽉 채우게 되는데 그 압력이 매우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도 강한 내부 압력에 버틸 수 있도록 경락건물을 설계하며 증기로 가득 찼을 때 그 증기를 다시 물로 바꾸어 압력을 낮추는 살수계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수계통은 경락건물 꼭대기에 비를 내리듯이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때 경락건물 내부의 압력이 감소합니다. 소형, 대형 파단 사고 시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나리오상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은 없었고 이는 원전 사고 시 방사능 물질의 유출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시나리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한 범위는 이 정도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 사고 시나리오대로 될지 사고 예측 자체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 소형, 대형 파단 사고를 가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설계에 녹여냅니다. 그 결실이 ECCS라고 불리는 비상노심 냉각 계통입니다. 이처럼 원전은 가능한 모든 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대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준은 매우 뛰어납니다. 인간은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사고에 대해 감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갑자기 이유 없이 평소 아프지 않았던 곳이 아프면 큰 병일지 몰라 걱정하죠. 이와 반대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상처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곤 합니다. 사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후자가 더 위험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도 비슷합니다. 그 사고의 내막을 열어보면 우리나라 원전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이상 로카 냉각제 상실 사고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